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시계입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라도, 모델은 이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아름아름 알려진 캡틴 쿡 오버폴입니다. 저는 시계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라도는 항상 논외로 두고 말씀드리곤 해요. 위아래가 없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는 룰을 따르지 않는 브랜드라 생각해요. 디자인 비교, 헤리티지 비교, 가격 비교 이런 것들로 평가하는 게 어려워진 브랜드라 생각합니다. 아나톰, 다이아스타, 트루스케어, 일반적인 시계 브랜드가 추구하는 시계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캡틴 쿡 오버폴입니다. 쿡 선장님의 세계 여행 정도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캡틴 쿡은 라도의 헤리티지의 일부분이지만 현대적으로 복각이 되어 새 출발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라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롤렉스에서 서브마리너나 오메가에서 시마스터의 역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기존의 룰을 따르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라도가 만들어내는 것들과 엇비슷한 것들조차 시도하는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워치메이커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룰메이커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성향은 전통적인 워치메이킹에 길들여진 애호가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캡틴 쿡이 클래식과 라도의 정체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39mm의 다이버워치 치고 조금 작은 사이즈, 동글래스 포함 10.9mm의 되게 얇은 두께, 45.5mm로 매우 짧은 러그투러그, 19mm 홀스러그, 가벼운 무게 64g, 칼리버 R862, 80시간의 파워 리저브, 리바크론 헤어스프링, 1962개 한정, 골드, PVD, 칩바, 100m 방수, 오버폴이라는 시계의 이름에서 세계 시간을 추종하는 시계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계 씬에서 월드 타임이라고 말한다면 대략 100년 전에 루이 꼬띠에가 개발했었던 컴플리케이션을 뜻합니다. 허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최초의 월드 타임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디자인은 하나의 장르가 되어 수많은 시계에 활용되고 있는데, 오버폴 역시 월드타임의 베젤 디자인을 활용한 조금은 간소화된 월드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도시가 적힌 양방향 베젤을 회전하면서 시간을 읽어야 해요.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건 사이즈감이겠죠. 39mm인데요. 설명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일반적으로 다이버워치의 사이즈는 베젤이 없거나 얇은 시계에 비해서 2mm는 더 작은 시계로 체감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37mm 정도의 시계라고 봐야 하는데, 캡틴 쿡의 경우 일반적인 다이버워치가 아닙니다. 베젤과 글래스가 일반적인 다이버워치와는 반대인 W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다이버워치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구형과 비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구형은 베젤과 다이얼의 색감이 통일되어 있지만 이번 오버폴은 완전히 다른 색감이라 진짜 애매해서 손목에 꼭 올려보셔야 할 텐데, 전작은 과거 빈티지 시계에 가까운 정말 작은 사이즈의 시계였다면 신형은 일반적인 현대의 시계 사이즈 범주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색감인 옐로우 골드 PVD가 입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오버폴에 비해서 조금 더 차분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브랜드는 디테일에 굉장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보여드릴게요. 스트랩의 버클, 브레이슬릿의 버클, 브레이슬릿. 제가 이렇게 접사를 강조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걸 보여드리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얼 안에서는 인덱스가 가장 먼저 마중을 나오는데 옐로우 골드 PVD 코팅이 입혀진 양각 인덱스고요. 디테일을 진짜 끝내주게 잡아놨습니다. 빛을 받은 상황에서의 12시 음각 인덱스, 빛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9시의 음각 인덱스, 빛을 받은 상황에서의 7시의 양각 인덱스, 빛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7시의 양각 인덱스.
장면은 정말 예술이죠. 빈티지 시계를 레퍼런스로 재해석한 모델이기 때문에 도면 글래스의 곡률은 굉장히 센 편인데 오리지널의 소재인 미네랄 글래스는 현대적으로 복각되면서 당연하지만 사파이어 소재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는 전 양면 무반사가 맞다고 생각해요. 반면으로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를 커버하는 경우에는 글래스의 퀄리티를 잘 잡아도 곡률 때문에 반사를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양면 무반사에 푸른빛을 집어넣는 경우도 드물고 예전과 다르게 잘 벗겨지지도 않아요. 글래스의 곡률은 완벽에 가까워서 챕터링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이트하게 커버하고요. 베젤 인서트와 바로 맞닿게 됩니다. 세라믹 소재의 블랙 인서트 위에는 세계 각국의 도시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다시금 레커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블랙 세라믹 인서트인데 골드 색감과 섞여서 그런 건지 살짝 밤색에 가깝게 느껴지고요. 이 시계의 가장 특별한 점은 색감의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옐로우 골드와 화이트 다이얼의 조합인데요. 보통 손목시계 다이얼에서 말하는 화이트는 거의 대부분 실버를 말합니다. 순백의 화이트 다이얼 자체만으로는 되게 심심해서 레커나 포르샬린이나 에나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이얼로 쓰기에는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이 다이얼도 공식적으로 화이트가 아닌 실버지만 실버의 색감이 굉장히 옅은 편이라 빈티지한 드레스워치의 감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이트 색감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하고요. 다이얼 표면에 방사형의 브러싱을 입혀서 화이트도 아니고 실버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을 구현해냈는데요. 글래스의 무반사가 완벽하게 잡혀있고 다이얼의 색감도 밝은 계열이라 글래스로 인한 걸리적거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타지 않는 거, 이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기존의 오버폴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모델 사이의 차이점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mm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차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차분함입니다. 블랙 그레데이션 썬네이 그리고 스틸 케이스의 조합에서 실버 썬네이와 옐로우 골드 PVD로 색감의 화려함과 대비는 훨씬 더 커졌지만 전체적인 감성은 좀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젤의 텐션이 전작에 비해서 되게 단단해졌습니다. 거의 다이버워치 베젤 텐션 수준이고요. 일상생활 중에 의도치 않게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브먼트는 R862로 에타 2824에서 리저브가 대폭 늘어난 파워매틱 80에 핸드와인딩 버전의 무브먼트입니다. 스크류 크라운을 가지고 있는 다이버워치 베이스에 드레스워치에서 볼 수 있는 얇은 핸드와인딩 무브먼트의 조합은 굉장히 드문데요.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오버폴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확실히 로터가 없으니까 무브먼트를 구경할 만한 맛이 나는데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디테일은 꽤 높은 수준까지 잡아놨습니다. 넓은 브릿지 위에는 제네바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항자성을 갖춘 리바크론 헤어스프링 17개의 주얼과 거대한 블루스크류 5가지 포진에서 조정이 되어 오차를 잡았고 이렇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 브릿지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버폴은 라도의 헤리티지 속에 존재했었던 레퍼런스의 복각입니다. 1960년대와 2020년대 60년이라는 아주 긴 스펙트럼 안에서 어떤 지점의 감성을 어떤 소재로 시계를 복각할 것인가,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월드타임, 핸드와인딩 같은 메커니즘에 관련된 영역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시계에서 느껴지는 미적인 아름다움과 이와 연관된 시계 자체의 완성도는 가히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물을 보신 분들은 저의 이 오바스러움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서 캡틴 쿡은 구매를 하나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3가지 정도 후보를 정해 놓았는데 구매 후에 컬렉션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